어지간한 가게 아무리 작아도 한 10평짜리 있어야 돼. 일을 하고 일하고 공간. 근데 우리 같은 놈이 법에다 선물을 알아야지 이런 걸 만들지.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표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연근도 모르고 있다가 욕을 먹고 일부러 그래서 더 얘기를 한 거예요. 장소가 꼭 종로구에 있어야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더 바라는 거는 뭐냐면 기술자들이 하는 거 보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부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 풀량 조절이 안 되고 자꾸 털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그림을 내가 잘라낼 수 없잖아. 촬영 쉽게 하려고. 이 병풍 제작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초배를 한 2번, 3번 정도 한 다음에 작품을 붙일 때 여기 종이 한지를 띄워 붙이기 해서 작품을 붙이면은 얘가 쉽게 떨어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할 때 이렇게를 한 포기 담으려고 한 22m 돼요, 그림이. 너무 식상하다. 지금 사실 이 궁이 지금 복원이 다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거 보이는 것보다 저 보이는 종리 빌딩도 더 있었을 텐데 지금 일제시대 때 많이 훼손되어서 한 40%, 6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일부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담아야 될 것들을 병풍이라는 그런 형식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걸 놓칠 것 같더라고. 많이 이직 현상도 일어나고 다 떠났어.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 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죠? 피를 나가기가 참 어렵고 이게 깊고 386세대랍니다. 그죠? 먹고 살려고 그 대열에서 안 빠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살아는 사람들인데 사실 옆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회고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런 일 하시나요? 이거는 인테리어 전용 한지예요. 그래서 작품 판매 용도로 많이 선호하시는 프린트 방식이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회고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런 일 하시나요?
이게 끝까지 끊기지 않고 타야 돼요. 그게 좀 괜찮은 향이다. 안 좋은 건 이렇게 모기향처럼 끊어져야지. 불씨가 살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까지. 죽지 않아. 이 균 받은 거죠. 고궁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 고궁에서 썼던 박물관에 있는 그 작품을 내가 재현을 했다. 그러면 그 표구도 따라가줘야 되잖아. 공동 작업할 작업장 좀 하나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해도 충청북도로 치면 뭐 전수관, 전시장 이거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중에는 종로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 내가. 문제는 우리가 짓는 말하자면 전수관이나 미술관 이런 게 아니고 표구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또 만약에 때로는 큰 작품 같은 거 할 때 가게가 적어가지고 공동 작업장 그러니까 2회, 3회 장소를 빌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 이거는 문화재청에다가 이거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 얘기 나는 아주 빼지게 느꼈거든. 이건 종로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저도 인사동에 70년대부터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인사동길을 가다 보면은 쭉 지나가다 보면 한 30여 군데가 있었어요, 표구사가. 그럼 거리에 박물관 같고 고즈넉하니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도 맑아지고 참 아름답고 좋은 동네였어요. 차 없는 거리.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안 다니고 평일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일 못 다니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죽은 거예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품 제작 연대가 한 8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속에 뭐 신문지 같은 게 발라졌는데 아마 해반되기 전에 제작된 것 같이 보이네.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병풍 완성하면 가해 후렴을 안 받고 이렇게 밑에 발을 살리는. 그래서 이 후렴을 받게 되면 이 발이 있으면 못 박는데 예전에는 이 가해 후렴을 안 박으니까 이렇게 발을 이쁘게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이것도 신문이 했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그냥 칼라로 인쇄를 했네. 또 인쇄. 예. 부드럽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화학섬유지 말하자면 그 천 이름이 스모사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질기거든. 근데 그걸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비단 공장이 그것도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을 못 하겠다고 지금 지난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뭐 도쿄, 나고야, 오사카 좀 알고 싶어서 표고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본은 생활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놔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족자를 해서 상을 이제 오치를 해서 이렇게 상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그 사기를 물을 떠놓고 이제 소원을 빈다든가 뭐 이런 게 해서 그 안쪽에는 족자를 걸어놓고 우리도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네들은 뭐 5년 있다 가든 10년 있다 가든 고비단 고색깔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한 1년만 지나면 그 비단이랄지 살다 보면 이제 매입하러 가면은 그게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예술을 사랑하고 자기네들 걸 아끼는 게 참 잘 돼 있고 또 부럽고 예를 들자면은 서예 작품을 하면 반절지로 치면은 뭐 35에 140cm인데 요런 작품 하나에 뭐 중국이나 일본 가면은 뭐 1억씩 서예 한문을 4자 5자 써갖고 막 1억씩 받는 작가들이 즐비한데 우리는 뭐 아직 그 한지는 오래되면은 물론 양지보다 수명은 굉장히 이 질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뭐 몇백 년 써도 몇천 년까지 갈 수 있는 게 한지의 우수성인데 훼손되어가는 그런 문화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지금 이 수련 배우는 사람들도 좀 사라지고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아요. 다른 분야는 그 문화재청이랄지 이렇게 후진양성이랄지 뭐 이렇게 그런 아직 표구사의 중요성을 모르는지 아무튼 이게 표구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싼 물을.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바로는 어느 우리 표구인 중에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한 평생을 표구에 몸 담으신 분이 낙원 표구사를 운영했던 이희우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때 그 말씀하시기를 표구는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서화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참 그 표구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분의 여지껏 살아왔던 저기를 느낄 수 있는 내가 순간을 그때 아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시간적, 공간적으로 우리가 저기를 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를테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거기에 값어치를 주는 것은 우선 그것이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데서,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다는 데서 나는 더 큰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한 값어치도 매겨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이 아무리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수명이 30년이다 40년이다와 이 수명이 연장되고 무궁하다에, 뭐 무궁한 거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 표구의 역할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이 한 장 붙일 때, 뒤에 풀 하나 쓸 때 표구의 방법이라든지 그 중요성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또 학술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 더 보완돼야 될 점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관념적으로 하다 보면은 무의식결이 이래 했기 때문에 이래 한다, 이런 방법이다, 이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만약에 물과 일반 불이 섞였을 때 어떤 작용을 할까, 이런 부분은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조언도 듣고, 또 나무가 변하는 과정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이런 오래 하시고 솜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아름다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한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한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 가장 한지를 잘 다루는 것이 표구라는 기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이 뭐 누구의 잘못이나 그런 게 보다 그냥 시대가 지나면서 산업화되면서 다 수공으로 했던 것들이 공장에서 싸고 좋은 액자도 나오고, 뭐 창작 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일단 저는 선생님들이 하시던 표구 방식을 작업하는 것을 이제 배웠고, 그것들을 뭐 그대로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새로운 한지 병풍을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기존에 내려왔던 그런 형식들과 재료들을 조금 바꿔보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런 재질적인 면에서나 기법적인 면에서 내 형식을 조금 바꿔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표구 작업들은 다른 그림이나 글씨들을 빛나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하면은, 새로운 21세기의 표구는 그 자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좋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마땅한 장소나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그것들을 배워왔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이 제공이 된다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기술을 배우고자 하고 또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끄러워졌어. 물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표구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런 일 하시나요? 워낙 표구가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고소화를 제대로 보관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라 아무래도 그 미술 시장의 흐름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표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첩이라는 거는 그 작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직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표구인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런 장소가, 넓은 장소가 생겨서 우리 표구인들이 작업을 할 때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배첩관, 공동 작업장. 전수관을 하나 만들면 네, 배첩 전수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예요. 뭐 여러 군데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음.